네, 안녕하십니까. 어메이징 라이트의 어라입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모시기 힘드신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영화 조명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전혀 아닌데. 아닙니다. 네. 저희 한국 영화 조명 감독님 분들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영화 조명 감독님이시고요. 대종상 영화상 조명 감독상도 받으셨고요. 대표작으로는 뭐 고지전, 그리고 어떤 혹시 괜찮으시면 대표작을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최근에 흥행한 게 엑시트, 엑시트, 기타 등등. 네. 기타 등등. 네, 어쨌든 되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영화에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으로 주목받고 계신 영화 조명 감독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성함을 저는 그 영화 조명 일을 하고 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김민재 감독님을 모신 이유는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까지 이제 무대 조명이나 공연 조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제가 만든 이 어메이징 라이트 자체는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호기심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유튜브라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김민재 영화 조명 감독님께 인터뷰를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몇 가지 질문 제가 먼저 부담 없이 편하게 드릴게요. 지금 영화 조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 조명계에 입문하게 되신 계기. 원래는 이제 처음 영화과 들어갔을 때는 저 역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만은 저도 이제 연출 전공으로 들어갔었고, 네. 그리고 이제 선배들 작업들 도와주고 이러면서 학교에서 촬영이나 연출이나 편집이나 이런 작업들은 알려주는데 그쵸. 조명에 대한 교육이나 커리큘럼은 전혀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조명을 알려줘도 촬영 수업 시간에 뭐 조금 알려주는 정도인데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고, 또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영화에서는 뭐 빛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쵸. 학교나 현장을 가면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래서 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조명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뭐 하다 보니 원래는 연출을 하고 싶은데 조명을 좀 알아야 되겠다여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조명의 매력을 느끼면서 네. 이쪽 일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일로 틀었죠. 그러면은 그 질문이랑 좀 이어지는 건데요. 혹시나 이제 이쪽 작업을 하시면서 약간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 감명 깊게 느끼신 작품이라든가. 그런 작품은 이제 뭐 한 작품만 있다라고 딱 꼽기보다는 되게 여러 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요즘 뭐 영화 촬영 쪽에서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촬영 감독이 조명 디자인을 다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촬영 감독들이 이제 여러 분 계시잖아요. 뭐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 로저 디킨스도 있고, 뭐 호이테 반 호이테,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죠. 뭐 네. 예전 그 이탈리아 촬영 감독 그 DOP라는 명칭을 처음 쓰게 된 게 그 비토라로 스토라로라는 그 이탈리아 촬영 감독님이 계세요. 그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뭐 이런 좀 오래되신 분인데 아직 네네. 살아계세요. 아직도 활동을 하세요. 대단하시네요. 최근에 그 뉴욕 출신 그 감독 우디 앨런. 우디 앨런. 우디 앨런 네. 영화도 이제 직접 촬영하셨고, 그분이 이제 효시죠. DOP에. 그렇죠. 그분 때문에 이제 영화 촬영이 예술로 승화된 그런 역사가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딱 한 편이라고 꼬집어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그러면은 그 작품, 많은 작품들 중에서 감독님이 보셨을 때 뭐 스토리라인 이런 거 다 떠나서 조명적으로
이건 되게 정말 잘했다 칭찬할 만한 작품 그런 거요? 많으시겠지만 뭐 저는 아무래도 조명이 물론 예술이긴 하지만은 기술과 굉장히 접목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최신작을 좀 주로 좋아해. 오히려 네. 뭐 고전에 뭐 저건 네. 정말 뭐 조명의 정석을 지켰다 뭐 이런 거보다도 그렇죠. 이제 점점 기술은 발달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뭐 카메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특히나 조명 쪽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시네마 천국 뭐 물론 명작이지만 그쵸.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조명의 한계는 거의 그쵸. 있었고 그쵸. 자연광의 중심으로 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디지털화되고 이제 조명이 기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최신작들이 카메라나 렌즈도 굉장히 뭐 발달했고 네. 그러면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사람 눈으로 보는 정도의 그런 빛의 디테일까지 다 표현할 수 있는 그 선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작품을 딱 선정할 수는 없지만 네. 오히려 이제 뭐 고전 명작의 뭐 연출로서의 뭐 이런 거보다도 현대 기술이 집약돼 그쵸.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약간 관심이 가고 네네. 좋게 볼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잠깐 DOP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대충 알기로 감독님한테 들어서 이제 한국의 조명 감독과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 많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특히 DOP는 일단은 DOP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한국 개퍼와 미국 개퍼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원래 촬영 감독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영화 산업이 점점 복잡해지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분야가 나뉜 거지. 그 처음에 최초로 이제 영화를 찍었을 때는 감독이 직접 카메라를 돌렸죠. 그쵸. 근데 이게 점점 산업 규모가 커지고 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나눠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 촬영 감독이 제2의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시스템은 한국 이제 뭐 드라마, 뭐 영화 그리고 뭐 광고 크게 이렇게 세 개의 메이저 파트가 있는데 처음에 영상을 저희가 일제시대 때 배웠거든요. 일제시대 때 처음 이제 영화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고 주로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찍을 때 이제 보조 역할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감독도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시스템을 아직까지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장에 쓰는 용어도 일본어가 되게 많고 그래서 그 일본이 촬영 감독, 조명 감독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촬영 감독, 조명 감독이 나눠져 있었고 근데 점점 이제 그 더 선진화된 그 영상물을 제작하는 뭐 미국 영화나 뭐 서양 영화들 그쪽은 이제 다 촬영 감독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명 감독은 없고 원래는 없죠. 원래는 없고 네. 그 개퍼라는 그 조명 기사가 있고 촬영 감독이 그림을 이제 준비를 해 놓으면은 이제 그 개퍼라는 그 조명 기사한테 이렇게 세팅을 할 거야 하고 혹은 이제 개퍼가 또 더 이제 경험이 훨씬 많고 뭐 아는 게 많으면은 그분한테 이제 자문도 구하고 그런 협업 관계지 뭐 위 아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도 뭐 해외 영화 스텝으로도 참여해봤고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 조명 디자인은 이제 촬영 감독이 하는 방식이 이제 외국의 방식이고. 그러니까 간단히 다시 정리하자면은 DOP라는 개념이 예를 들면은 뭐 조명 기사가 개퍼가 디자인을 전체를 짜고 그거를 그냥 촬영 감독님은 영상을 촬영만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쵸. 오히려 전체적인 조명의 구성 디자인들은 그 촬영 감독님 DOP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조명 기사 개퍼는 테크니션으로서 구현하는 그들이 원하는 그림을 구현해내는 그쵸. 저희 공연적으로 따지면 조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연출가가
뭐 촬영 감독이 따로 없긴 하지만 뭐 전체적인 기술 감독이 디자인을 전체를 짜고 그 조명하는 사람은 저희 프로그래머가 그거를 구현하고 하듯이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오히려 무대 쪽이 이제 조명 감독님의 그런 권한이 세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조명 감독님 무대 쪽의 조명 감독님이 하는 일이 DP의 역할이에요. 조명 디자이너가 하는 네. 일이 네. DOP가 하는 네, 일인 그런 개념이고 하긴 저희는 촬영을 하는 게 아니니까 뭐 그 시선을 저희가 잡고 그쵸. 어떻게 보면 카메라로 찍는 게 조명으로 비추는 거고 그쵸. 그걸 디자인하는 게 당연히 조명 디자이너인 거고 맞습니다. 여기는 촬영 감독님이 그런 구성을 짜기 때문에 그 DOP이신 거고 개퍼는 저희로 치면 조명 프로그래머나 어시처럼 전체적인 구성을 짜주는 그런 테크니션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 영화를 만들었을 때부터 조명 감독과 촬영 감독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시스템으로 가다가 이제 DP 시스템이라는 그 이제 뭐 그쪽으로 이제 가려다 보니 이제 기존의 조명을 배웠던 사람들은 네. 이거 아니잖아. 원래 조명은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그게 문제가 아직 되기도 하겠네. 그 약간의 그런 단계 아직도.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조명 감독님들이 디자인적인 것도 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DOP 촬영 감독님이 그거에 관여를 하려 했을 때 그게 맞는 거지만 뭐 그거에 되게 그쵸. 권한을 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본인한테 불쾌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군. 그래서 아직 과도기 단계긴 하는데 음. 저 역시도 이 DP가 그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왜냐면은 한 사람은 스케치만 하고 한 사람은 색깔 따로따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상하게 될 수도 있고. 언밸런스 그쵸.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DP 시스템이든 뭐 예전에 조명 감독 따로 나뉘어져 있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둘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둘이 이제 처음 뭐 예를 들어서 만나서 같은 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네. 뭐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미래에 이런 영화 조명 감독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 만약에 나는 이런 테크니션으로서 기술적으로 조명을 만들어내는 게 더 흥미가 있다 그쵸. 하면은 개퍼 쪽에다가 더 지원을 하고 생각을 두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전체적인 구성, 뭐 카메라 구성뿐만 아니라 뭐 조명의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이나 이런 구성에 더 관심이 많이 간다 하면은 이제 촬영 감독, DOP 이쪽에 더 직업 맞는 직종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저도 지금까지 뭐 데리고 있던 애들이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면은 이 친구는 나중에 디자인을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런 테크니션으로 되게 잘할 것 같다. 근데 테크니션인데 나중에 디자인은 잘 못할 것 같아.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적성이라는 것도 있고 재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면인데요. 제가 듣기로 미국 같은 경우는 유니온 시스템이 뭐 공연뿐만 아니라 영화 시장 되게 잘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은 예전에는 되게 열악한 환경이 되게 많았고 논란이나 문제가 많았잖아요. 뭐 야간 촬영이라든가 과도한 업무라든가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 많이 개선됐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영화 산업의 복지가 많이 개선됐다고 들었는데 저는 되게 중립의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과거의 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노조가 생긴 지 되게 오래됐어요. 영화 쪽이 한 한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꽤 됐네요. 거의 이쪽 조수들이 영화인 노조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거의 뭐 한 15년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점점 그 자리를 잡고 이제 계약서에까지 이제 영향을 주죠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12시간 근로 뭐 중간에 그 점심 먹는 시간 1시간 지키기. 예전에는 점심 야 오늘 분량 다 못 찍었으니까 점심 그냥 김밥 먹으면서 찍어. 그래서 김밥 먹으면서 이렇게 촬영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어졌고
그리고 페이적인 부분도 상당히 올라갔고 저는 페이보다는 페이는 물론 페이지만은 그 4대 보험 같은 것들이 지켜진다는 거. 그러면은 프리랜서 그 조명 뭐 스태프분들도 다 4대 보험이. 그쵸. 그럼 뭐 건 바이 건마다? 영화는 보통 짧으면 3개월, 길면은 뭐 6개월 이상도 찍으니까요. 그쵸. 네. 그 기간 동안에 그쵸. 4대 보험이 처리가 되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제일 안 좋았던 건 그 부분이었죠. 사고가 났을 때. 그쵸.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산재보험도 다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진짜 무대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죠. 그쵸. 무대 쪽은 아직까지도 프리랜서들이 사실은 4대 보험이 안 되다 그쵸. 보니까 물론 저희도 이제 프리랜서 그 예술인 협회에 등록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뭐 산재보험을 따로 들어주기는 해요. 신청을 하면. 근데 아예 노조 자체에서 그쵸. 이제 그거를. 그래서 영화 계약을 할 때 이제 제작사랑 그런 계약을 다 하고. 그럼 제작사에서 4대 보험에 그렇죠. 가입을 해줘. 그렇죠. 대신에 페이가 좀 깎이겠죠. 아. 그래서 처음에 이걸 했을 때 자기 그 버는 돈 적어진다고 자기는 싫다고 하는 애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물론 사고가 나면은 그쵸. 내가 4대 보험을 하기 그렇죠. 잘했구나 당연하죠.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방향이 맞고, 근데 아직까지 아쉬운 거는 광고 쪽이나 이제 드라마 쪽은 전혀 과거와 비슷하고 네. 아직도 그렇게 시간을 오버해서 많이 촬영을 하고 음. 그런 부분이 있죠. 교묘하게 또 법망을 피하는 법이 또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그 어떤 영화는 그쪽 회사 측에서 솔직히 네. 내가 알아봤는데 법무사나 자기가 아는 법무사나 변호사 알아봤는데 이거 12시간 안 지켜도 된대 라는 회사도 있어요. 아주 되게 못된 회사죠. 그쵸. 그러면서 우리 안 지킬 거야. 나중에 고소하려면 해. 약간 이런 회사도 아주 극히 드문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쵸, 아직도 개선돼야 될 점들이 조금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 그쵸. 그래도 확실히 예전에는 맞아. 듣기로는 뭐 그쵸. 작업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는 스텝도 막 있었다고 들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쵸. 근데 아쉬운 점은 그 헤드 스태프들은 노조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감독도 노조가 아니지? 아니에요. 사업장이 대표니까 아. 사장이라고 노조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도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스태프들은 이제 12시간 넘으면은 스태프들은 바꿔. 네. 근데 촬영 감독, 조명 감독, 감독은 그대로 일을 하면서 막 30시간 찍을 수도 있겠죠. 스텝이 한 번 바뀌고. 나쁘게 활용을 하면 그렇게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조심스러우니 네, 여기까지 네. 얘기하고. 네. 아까 전에 소개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종상 영화감독 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2번 것도 그죠? 네. 네. 그 소감? 근데 사실 크게 크게 와닿는 그런 건 와닿는 건 없어요. 없었나요? 근데 처음에 받았을 때는 네. 이제 어렸을 적에 받아가지고 약간 그런 성취감은 있었죠. 그쵸. 어쨌든 그만큼 내가 이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그건 그쵸. 있으셨어. 배우들은 네. 영화상에 수상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캐스팅이 늘어나고 그 계약금이 올라가고 이슈가 되니까. 근데 이런 스텝 분야에서 상을 타는 거는 뭐 독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예전에 네. 영화제 상들이 권위가 높았을 때는 그랬고요. 지금은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독도 아니고 그렇죠. 상을 뭐 10개를 이득도 받든 아니고. 뭐 20개를 받든 안 받든 뭐 요즘은 거의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옛날 권위가 좀 높았을 때는 이제 오히려 뭐 이 사람 페이가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해서 오히려 일이 줄어들기도 뭐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루머가 있었죠. 루머가 네, 네. 일종의 루머가 있었다. 근데
아마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상을 받으면은 스태프들이 개런티를 좀 올리니까 그건 제작사에서 좀 피하지 네, 않았을까? 네, 느낌적으로 그쵸. 이분이 상이 탔으니까 뭔가 좀 비싸겠구나 해서 뭐 1순위에서 2순위로 바뀐다든가 뭐 그럴 그럴 수도 있겠죠. 있었고 근데 그건 루머지 뭐 네, 그게 확실한 건 아니다. 근데 확실히 그 배우들한테는 많이 그 어드밴티지가 가는 것 어드밴티지가 같아요. 되는데 네. 스텝은 그냥 자기 만족. 내가 이 분야에서 그래도 성취를 했다는 성취감. 영화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TV에서 중계하잖아요. 네네. 스태프들은 나가면은 바로 나가게 해요. 앞에 팻말 이렇게 스케치북 들고 네.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쓰거든요. 아 네네. 근데 배우들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 요거는 편집 안 해도 되죠. 네, 아니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네, 실제 있는 일이니까 나쁜 사람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왜냐면은 네. TV 중계니까 네. 어쩔 수 없죠. 일반인이 상을 받으면은 네. 이 시청자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채널 돌리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해는 가는데 조금 그래서- 그래도 존중을 해줬으면. 그쵸. 그래서 좀 아카데미 시상식 이런 게 많이 부럽죠. 거기는 뭐 그쪽은- 엄청 그 다른 스텝 분야들도 그쵸. 뭐 배우들도 뭐 일어나서 기립박수 그쵸, 치고 그쵸. 뭐 하더라고요. 되게 존중하고 리스펙트 하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감독님이 저를 만나게 된 게 이제 이 영화 시장에서 이제 아날로그 조명을 쓰고 키고 끄고 뭐 이 정도가 다였던 시대에서 이제 뭐 콘솔로 조명기를 컨트롤하는 DMX 신호를 써서 사용하는 LED 장비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콘솔 관련해서 이제 저희 회사로 오게 돼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조명 콘솔을 사용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영화 시장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LED 쪽으로 많이 변화되고 DMX로 많이 바뀌잖아요. 요 판도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무대 조명이랑 영상 조명이 이제 만나는 지점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영화 조명이라는 것도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했을 때 네. 그런 조명의 역사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아본 적이 있는데 영화 조명도 원래는 무대 조명에서 왔어요. 예, 영화라는 매체는 아직 뭐 120년밖에 안 된 매체고 그쵸. 그 전부터 막 그리스 그래서 시대 때부터 연극은 횃불 해왔고,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영화는 어찌됐든 예전에는 필름이라는 걸 썼으니까 포맷이 네. 필름은 사람의 눈보다 훨씬 어둡고 뭐 해상도도 그렇고 안 좋았는데 네. 점점 필름도 좋아지고 디지털로 옮겨가면서 또 디지털 쪽이 점점 어쨌든 카메라는 사람의 눈을 카피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조명 쪽으로도 이제 그런 아까 얘기했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LED 기술도 굉장히 발달해 왔고 그러면서 이제 무대 조명 팀이 썼던 이런 콘솔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된 거죠.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무래도 다 거의 이제 영화 조명 쪽도 할로겐보다 LED가 더 많아지고 있죠. 훨씬요. 이미 LED가 절반 한 5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콘솔이 있어야 훨씬 더 작업이 수월해지기 시작했고. 영화 쪽에서는 가장 기술이 발달한 게 헐리우드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헐리우드 쪽에서 쓰는 기술들을 많이 접하려고 하고 많이 관찰하는 편인데 이미 그쪽에서는 이런 콘솔을 야외에서든 뭐 스튜디오 안에서든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앞으로 예상컨대 거의 모든 영화 시장에서 이제 콘솔이 필요한 시기가 필수품이 될 거다. 지금 영화 조명기들을 보면은 콘솔 갖고 사용하라고 DMX 포트나 그쵸. 그 이더넷 포트를 다 지원을 해요. 아트넷도 다 지원하고 그쵸. SACN도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조명기를 만드는 회사 자체가 이거 사가지고 콘솔로 맘대로 써.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나중에는 영화 촬영을 할 때 예전엔 당연한 거였지만 그냥 전원 껐다 켜고 맞아요. 그냥 설치해서 껐다 켜고만 하는 게
저렇게만 한다고 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 스카이 패널이 뭐 600대당 600만 원, 700만 원인데 제가 콘솔 안 쓰는 팀 가가지고 그냥 장난식으로 놀리는 게 너네 600만 원짜리 사가지고 껐다 50만 원어치밖에 안 쓰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렇게 놀리거든요. 맞는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감독님은 이미 뭐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루셨어요. 뭐 영화 조명 감독님으로서 뭐 상도 타셨고. 근데 그래도 뭐 모든 사람은 다들 이렇게 꿈이 있잖아요. 근데 뭐 감독님이 뭐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뭐 갖고 계신 뭐 꿈이라든가. 저는 그 조수 때도 원래는 솔직히 한국에서 조명 감독으로 데뷔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가게 됐었고, 그리고 지금 조명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은퇴를 빨리 하고 싶어요, 솔직히. 한 50 전에 은퇴를 해서 네.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7, 8년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네. 이런 기술의 발전을 딱 보고 제가 이런 테크니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네. 나중에 약간 이쪽으로 특화된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은 그런 인터랙티브 라이팅이 되는 스튜디오를 지어서 거기서 이제 라이트 효과를 주고 직접 바로 촬영을 해서 CG 없이 그렇게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뭐 그런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운영을 할까.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쪽으로 또 좀 생각 중에 있어. 근데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재밌긴 한데 은퇴를 할 거면 좀 더 빨리 해서 다른 일을 또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꿈이 은퇴라기보다는 연장이죠. 꿈의 연장이죠. 유사하지만 또 다른 시장에 한번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은퇴가 아닌 거죠. 그죠. 같은 일의 연장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든 포지션이 달라지는. 그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조명이 지겨워서 빨리 은퇴하고 싶어, 뭐 여유롭게 그냥 쉬면서 살고 싶어 이게 아니라. 더 오래 일을 조명의 하려고. 또 다른 일, 또 다른 더 오래 일을 하고 더 새로운 거, 또 더 재밌는 거에 계속 도전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쪽 영화든 드라마든 이쪽 시장은 스태프들의 은퇴 시기가 너무 빨라요. 그래요? 한 50이 넘어가면은 슬슬 일이 없어지고 60이 넘어서 활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아무래도 그 뭐 연출가님이나 이런 분들이 젊어지니까. 젊어지고 한국은 또 장유유서 유교 사상이 세니까 그래서 한 살만 나이만 부담스러우니까 그쵸. 그런 것도 있겠네요. 확실히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이 꿈도 뭐 이 영화 조명 일을 나는 그만하고 싶어가 아니신 거잖아요. 그만큼 죽을 때까지 하고 그러니까 싶죠.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이신데 네. 그러면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인 이 영화 조명이라는 이 직업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매력. 매력? 남들이 잘 모르는 거. 제가 처음 영화 조명을 한 이유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까 약간, 얘기하셨듯이. 약간 촬영 감독이 앵글을 뭐 이렇게 딱 잡으면은 막 스태프들이 뒤에서 조금만 이리로 가가지고 이렇게 찍으면은 더 좋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막 수근덕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되게 바로 보이는 부분이니까.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얼굴이 잘 안 보여, 표정 보이게 좀 돌아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네네. 조명은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말도 못하는 그게 그쵸. 좀 매력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쵸. 내가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고 나만 알 수 그쵸. 있는 그쵸. 뭔가 희소성 있는 분야, 전문 분야여서. 그거는 아직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조명이라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래에 이 조명 감독 혹은 조명 이 영화 시장에 조명과 관련된 뭐 DOP든 아니면 조명 기술 그 개퍼든 이런 쪽을 꿈꾸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저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몇 번 했는데 네. 항상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빛들을 관찰해라. 예를 들어서 그
뭐 지하 주차장이다. 네. 근데 지하 주차장에 가면은 형광등들이 있잖아요. 쫙 되게 멋없는 조명이잖아요. 네. 되게 그냥 평평하고 대신에 전력이 굉장히 덜 소모되고 전체적으로 다 밝고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런 미적 감각이 필요하지 않는 공간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카페를 봤다. 카페는 그 카페 주인들이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고 그 인테리어 업자들이 이제 그 조명 소품도 되게 예쁘게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명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쁜 분위기에 그런 조명들을 갖다 놓고 그럼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집에서 가만히 있을 때 뭐 햇빛이 들어오는 날이다. 그러면 그 분위기나 그 빛을 관찰해서 이 빛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관찰해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 조명은 가장 중요한 게 분위기 만드는 거. 라고 생각해요. 무드 만들기.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화 조명 감독님 김민재 감독님이셨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메이징 라이트였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소재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메이징 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엑시트 찍으셨잖아요. 네. 엑시트 굳이 엑시트 아니어도 되는데 저희가 알만한 영화 이 촬영 현장에서 좀 재밌었던 뭐 에피소드 이런 거 없으실까요? 현장은 좀 전쟁터라. 그럼 오히려 촬영이 힘들었던 건 고시전이 힘드셨겠네요. 고지전은 산 뭐 이런 게 촬영이 많았죠. 고지전 제가 젊어가지고 별로 안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